안녕하세요. 네, 녹내장 TV 김미진, 황영훈입니다. 예, 개인별 맞춤 녹내장 전략 시리즈 5번째 순서로 이번 시간에는 근시와 원시에 잘 생기는 녹내장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개인별 맞춤 녹내장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0대에서 30대에 발생하는 녹내장, 두 번째로는 폐쇄각 녹내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생혈관 녹내장, 네 번째로는 이 거짓비늘 녹내장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녹내장의 종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GIFT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G, 녹내장 종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살펴봤고, 그래서 종류 중에서 비교적 안전한 종류가 있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조금 더 위험한 종류가 있는데 그동안 주로 위험한 녹내장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녹내장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걸 먼저 다뤘기 때문에 GIFT 쓸 때는 Eye Intraocular Pressure 안압 한 가지만 썼는데 사실은 안압 외에도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근시,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이라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굴절 이상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근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일반인 분들도 정시, 원시, 근시 정도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용어는 이제 이 굴절 이상을 나타내는 내용이고요. 이 눈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눈에 들어오는 그 경로 앞에서부터는 각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눈 안에 렌즈, 수정체 네. 이런 부분을 쭉 만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막에서 한번 꺾이고 수정체를 만나서 또 빛이 꺾이고 쭉 꺾여서 들어오다가 운 좋게 이 아주 딱 그 망막에 상이 정확하게 잘 맞히게 된다 그러면 정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에 정시라 그러면 도수로 따지면은 우리 보통 뭐 마이너스 뭐 이런 얘기 막 들어봤을 텐데 나는 마이너스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 들어봤을 텐데 정시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0인 상태예요. 굴절 이상이 전혀 없는 0인 상태고요. 이 원시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이 눈이 길이가 이제 꺾이고 들어왔는데 눈 상이 이 앞쪽에 지금 이 사진을 그림을 보시면은 상이 망막보다 더 뒤에 맺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눈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이는 조금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시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상이 망막보다 더 앞에 맺히는 상태입니다. 여기죠. 네, 예. 그래서 보면 상이 맺히는 자리가 내 망막 보다는 좀 더 앞에 있고요. 이런 원시 근시인 상태에서는 상이 제 위치에 망막에 맺히지 않으니까 안경을 써서 상에 맺히는 거리를 바꿔주게 되죠. 원시 같은 경우는 상이 너무 앞에 맺히니까 그게 이제 너무 뒤에 맺히니까 좀 더 앞으로 바꿔줘야 돼서 이 볼록 렌즈를 끼게 됩니다. 볼록 렌즈를 껴서 좀 더 많이 꺾어가지고 좀 더 앞쪽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거고요. 근시의 경우에는 더 뒤에까지 들어가야 상이 제대로 맺히니까 이 꺾이는 정도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오목 렌즈를 끼게 돼요. 주변부는 두껍고 안쪽은 얇아지는 오목 렌즈를 껴서 상의 거리를 쭉 뒤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런 근시나 원시 이런 게 왜 생기냐? 이거는 이제 보통은 자기 눈에 이제 생김새 자체가 성장기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이 원시 상태, 근시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고요. 이 눈의 상태도 보통 성인기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바뀌지 않지만 몸이 변하는 성장기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태어난 그 굴절 값에서 쭉 바뀌는 연령대 구간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더 자주 근시 원시 변화 값을 보게 되고요. 이제 보통은 내 눈이 근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원장님은 근시가 없으시죠?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네. 말 그대로 딱 정시라서요. 네네. 도수 찍으면 딱 0 나오고요. 네. 안경은 그냥 못으로 예. 아니 멋으로 저는 그 안경을 벗은 케이스인데 원래는 이제 근시였어요. 그래서 이 근시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본인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내가 학교 다니다가 어느 순간 칠판이 안 보여서 멀리가 안 보이니까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근시라고 해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고 안경이 계속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 더 두꺼운 안경으로 점점 바뀌고 옛날에는 안경을 안 써도 많이는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보고 있었는데 점점 안경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경을 막 찾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근시값이 막 많아졌던 그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근시라는 거는 이 성장기에 내가 이제 몸이
커지고 발도 커지고 이렇게 눈이 길어지고 이런 변화가 겪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기에 내 눈의 길이가 많이 길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네. 좀 이렇게 원장님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정시 안에서 다 끝나는 분들이 있고 다 제각기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내 굴절값이 얼만큼이냐를 사실은 직접 이런 부분을 검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원시 근시도 이제 그 원시냐 근시냐만 따지면 이제 그냥 그렇게만 나누지를 않고요. 원시값이 얼마냐 이게 이제 그 정시는 0이고 원시는 플러스고 근시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네. 이제 내 그 초점이 맞아야 될 위치가 얼마냐, 0에서부터 뭐냐에 따라서 1km, 2km 이렇게 동쪽으로 1km, 뭐 맞아요. 서쪽으로 1km 네. 이렇게 나누듯이 그 음. 방향을 나타내는 게 원시면 플러스, 근시면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거고 멀면 멀수록 1, 2, 3, 4 올라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시가 뭐 내가 근시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인 거고 근시값이 처음에는 1도 안 되다가 점점 2, 3, 4, 5, 6 이렇게 언제까지 길어질지를 쭉 맞아요.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위를 이제 디옵터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내가 근시 방향으로 1디옵터, 2디옵터, 3디옵터 이렇게 가는지를 네.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원시는 어쨌든 눈의 공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이 눈이 좀 길지 않고 좀 네. 밀집되어 있는 형태인 경우에 원시인 경우가 많고요. 네. 근시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길어지면서 이제 더더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는 이제 오늘 근시부터 살펴볼 거니까요. 이 근시라는 거는 상이 눈 앞쪽에 이제 망막보다는 좀 더 앞쪽에 맺히는 상태인 거고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눈이 이 안축장이라고 하는 눈의 총 길이가 길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거는 이러한 근시에서 잘 생기는 녹내장입니다. 이 근시가 위험 요인인 녹내장은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듯이 이제 정상 안압 녹내장이나 연소성 개방각 녹내장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녹내장 유형 세 가지로 일단 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흔한 게 이제 정상안압 녹내장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상안압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녹내장이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안압을 쟀더니 나온 수치인데 이게 대략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10에서 20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로 보고 있어서 안압이 그 10에서 20인 상태에서 생기는 녹내장을 보통 네.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정상안압 녹내장이면은 안압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는 뜻인데 왜 그러면은 똑같이 안압이 15인데 누구는 녹내장이 되고 안 되고 궁금하니까 이제 여러 연구를 했겠죠. 소개드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나라에서 하는 큰 조사가 있어서요. 그 결과를 보고 녹내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왜 차이가 날까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10대, 20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봤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정상안압 녹내장이 생길까 봤더니 근시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오즈 레이쇼라는 게 이제 통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중요한 지표라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 일어났을 때 비교를 해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냐 없냐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그냥 녹내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비교를 해서 이게 있으면 몇 배나 더 잘 생기나 보는 거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디옵터, D가 디옵터인데요. 마이너스 6보다 더 심한 근시를 고도근시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봤더니 이게 3.5. 그러니까 고도근시가 없는 사람보다는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3.5배나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근시가 특히 젊은 사람들 정상안압 녹내장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시양이 좀 적당히 있는 게 저 앞에 있는 숫자보다 네. 더 근시양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좀 많이 더 높아지네요. 네, 맞아요. 근시가 심할수록 더 심하죠. 네. 그렇죠. 뒤에는 연구도 비슷한 연구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정의를 다르게 해서 안압 높은 녹내장까지 다 포함을 한 네. 거고요. 조사한 연도가 조금 다른데 결과는 비슷합니다. 보면은 이게 앞에 있는 게 나이인데요. 20대인 사람들은 보면은 고도근시가 있으면은 6.3배 정도 나오죠. 그 정도 이제 확률이 더 높게 나오고 30대는 조금 낮아요. 3.7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젊을수록 근시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근시가 있으면은
정상혈압 녹내장이 잘 생기고 특히 젊은 나이에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젊은 환자에서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젊은 환자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근시 영향을 좀 더 맞아요. 볼 수 네. 있다. 30대 이후, 40대 이후 이런 분은 좀 다른 요인도 같이 작용을 할 텐데 네, 맞아요. 이제 근시에 이 젊은 환자에서 생기는 이런 녹내장 환자 유형은 조금 더 근시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보면은 젊은 녹내장 환자들은 거의 다 근시 있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좀 고도 근시에 가까운 근시값인 경우도 네. 많고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근시와 관련된 변화를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근시가 없는 정시나 뭐 원시의 경우에는 신경 모양이 이제 눈 길이에 맞춰서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키가 크거나 몸이 커질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키가 클 때 허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다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근데 그게 다 똑같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길어지면서 길어지는 속도나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시신경 주변부가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좀 주변부 망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얇아지면서 좀 신경 자체는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또 균일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근시가 많이 이제 근시값이 많다는 것은 눈이 많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이 길어질수록 변형이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주변부에 이제 변형이 이제 곧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같은 환자에서 이제 나이 5살이었던 아이가 15세가 됐을 때 안저 촬영을 한 것을 본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혈관 주행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좀 동일인이라고 보이죠. 우리 혈관 주행은 사실 사람들도 이게 손에 뭐 손목에 있는 이런 손에 있는 이런 혈관들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이 눈 안에 있는 혈관도 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환자 경우도 이제 혈관 주행이나 이런 걸 보면 같은 환자인데 안쪽에 신경 부분 여기가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안에 혈관이 모이고 망막 이 전체에서 이제 이 흐르는 혈관들이 모이면서 주변부에 이제 하얀 선들, 시신경 섬유층이라고 하는 이런 전선 같은 것도 모이고 이 조직이 이제 시신경인데 신경의 모양 자체가 요거랑 비해서는 조금 좀 한쪽으로 쏠려 있고 주변부 모양도 아주 둥근 형태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떼고 보면은 원래는 이제 신경 자체가 둥글게 있었는데 보면 안쪽에 하얀 부분, 바깥에 테두리 부분 이런 부분이 경계가 좀 확실하고 그러면서 이제 둥근 형태를 좀 띠고 있었는데 이 사진 15세로 진행되면서 눈이 이제 길어지는 변화를 겪으면서 한쪽으로 조금 쏠려 있고 주변부 모양이 조금 위축 소견이 같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이 소아 환자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 안축장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눈의 신경 형태가 변하는 것을 관찰한 연구인데요. 보면은 이 사진에서 이 시신경 경계를 이 혈관 위치랑 같이 맞춰서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원래는 둥근 형태에 있었던 신경이 눈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신경 경계가 약간 안쪽으로 말려 있고요. 원래 신경 경계에 있었던 자리 부분이 색깔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이거를 시신경 주위 위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색깔 자체가 얼룩덜룩한 자리가 실제로 이제 원래 있던 신경 경계에 생긴 게 아니라 신경의 경계가 이동하면서 이제 좀 약간 상대적으로 모양이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 사진도 보면 어렸을 때 이제 좀 둥근 형태에 있던 것이 이 혈관 위치로 비춰서 봤을 때 안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더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이동하면서 이 주변부의 위축 부분 소견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내면요, 이 원래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이 신경 모양에서 나이 들면서 이렇게 주변부 위축이 보이고 이 안쪽으로 신경 경계가 좀 이동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실제 이 신경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하면 이렇게 경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주행도 좀 바뀌어 보이는 거고요. 이런 연구는 제가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김태우 교수님 밑에서 이제 배울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관찰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신경 주변부의 그 시신경 유두 주위 위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내 시신경 경계 위치가 이제 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런 거가 동반돼서 주변부 모양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그래서 김미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옵탈몰로지. 예. 여기 옵탈몰로지
폐mol로 질환의 학술지는 네. 모든 안과 의사들의 로망이죠.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때 열심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 눈에 이 근시와 동반돼서 이런 시신경 유두주의 위축이 이제 흔히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모양이 어쨌든 눈이 길어지면서 바뀐다라는 부분이 녹내장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녹내장 발생을 이나 이런 위험 요인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구 성장을 3차원적으로 이제 본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면 실제 우리가 이제 길어지면 균일하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신경 부척 부분이 아주 센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이 안쪽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정도가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 이걸 이제 이 3D MRI로 내 눈에 이제 그 사람 눈의 그 형태를 쭉 구현을 해본 연구를 살펴보면 찌그러진 도자기처럼 도자기 모양 다 다른 것처럼 네. 옆으로 좀 넓으면서 한쪽 방향만 좀 길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모양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시신경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이제 염두를 둬야 되고요. 실제 태어날 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쭉 남겨놓은 사진들 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형태가 어쨌든 세로로는 조금 길쭉하지만 어느 정도는 둥근 도너츠 형태의 테두리를 유지하고 모양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 몸의 체형이 다 달라지듯이 안축장 길어지는 속도나 이런 타이밍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신경 모양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똑같은 근시값이어도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획일화된 모양새가 아니니까 모양의 변화만으로 진단하기도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맞아요. 녹내장 판단이 어려워서 네. 이 녹내장 전문 분야가 생기는 거고 안과 의사들끼리도 녹내장 진단을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의뢰를 해주고 네. 치료할 때 이제 그런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눈이 길어지는 경우에 이 신경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풍선 같은 거를 너무 크게 보면 벽이 굉장히 얇아지고 터지기 쉬운 형태 되는 것처럼 안축장이 길어지다 이제 많이 길어지게 되면 이 그 조직이 다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망막이 얇아지다 못해 뒤쪽 맥락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 보면은 다른 색깔의 다른 구조가 비쳐 보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해야 될 때 봐야 되는 구조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근시랑 관련해서 항상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눈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네. 안축장이 길어진다는 거고 안축장이 길어지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풍선을 점점 크게 부는 것처럼 점점 더 앞뒤가 길어지면은 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상대적으로 더 얇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중에 그 아까 사상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상판도 이제 좀 더 틀어지고 얇아지고 하면서 거기를 지나는 신경들이 이제 압박을 받아서 약해지는 게 녹내장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은 근시가 한참 막 진행을 할 때는 그만큼 녹내장의 위험이 높겠지만 한편으로 또 근시는 대개는 어른 되면은 크게 안 변하니까 근시 때문에 생긴 녹내장이 안압이 많이 높지 않다면은 또 진행이 빠르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약간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시가 있으면은 그 이제 눈이 길어지면서 그 사상판 지나는 시신경들이 약해지면서 녹내장이 생기는 이게 이제 정상암 녹내장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안압인데 남들보다 나는 눈 구조물 자체가 좀 더 얇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기는 녹내장이 이제 연소성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맞아요. 녹내장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연소성 말 그대로 이제 젊은 나이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특징이 정말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생길 수 있는 녹내장이고 역시나 근시가 중요한 위험 요인이죠. 특히 이제 남자한테 좀 더 잘 생기고 그다음에 요건 아무래도 좀 더 어린 나이에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력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암 녹내장이랑은 다른 게 정상암 녹내장은 그래도 안압이 아주 많이 높지는 않은데 요건 안압이 대놓고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근시가 있는데 안압까지 높으면은 그거는 정말 잘 나빠지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해서 네.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발견될 때 이미 중기 말기인 경우도 많고 안압 조절도 잘 안 돼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시가 있는 녹내장 중에서는 연소성 개방각 녹내장,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생기면서 근시가 있으면서 안압까지 높으면은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맞아요. 녹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막 10대 이전에는 안압을 재보는 일이 잘 많지도 맞아요. 않고 맞아요. 안조 촬영을 사실 이렇게 막 매년 보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통 건강 검진 하고 알거나 뭐 라식 수술 해보려고 갔다가 알거나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좀 제일 좀 위험한 용내장인데 좀 많이 진행돼서 내가 안 보일 때는 알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고요. 맞아, 이게 진짜 겉으로 표가 별로 안 맞아요. 나요. 안압이 30이어도 느낌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갑자기 오르거나 이런 경우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이럴 때만 증상이 거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소에 압이 오른다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보통 녹내장이 많이 진행돼야 이 시력적으로 좀 느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연소성 개방각 녹내장 환자들이 실제 내가 증상이 있어서 발견된다기보다는 의사가 발견을 해주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발견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고 다른 것 때문에 왔다가 우연히 네, 발견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부분이 조금 조기 발견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근시일 때 잘 생기는 녹내장 중에 세 번째 유형이 스테로이드 녹내장이죠. 네.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정말 여러 질병에서 많이 쓰이는 정말 좋은 약이죠. 특히 이제 염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같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녹내장 입장에서 제일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이 스테로이드 특히 안약을 이제 눈에 자꾸 쓰게 되면은 눈 속에서 방수라는 게 지나가는 섬유주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구조가 변하면서 방수가 점점 빠져나가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스테로이드 녹내장은 제가 한번 한 20분 이상의 분량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녹내장 네. TV에 스테로이드 녹내장 치시면 한 20분 이상의 분량이 나와요. 네, 네. 자세하게 하셨네요. 네네네.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잖아요. 네네. 저 녹내장 있는데 스테로이드 써도 돼요? 많이 네. 여쭤보시는데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럼요. 그래서 네. 누구는 스테로이드 엄청 세게 써도 안 오르잖아요. 근데 또 오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개인마다 그게 약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네. 많이 나서 네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압이 오를까 하고 많이 이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나와서요. 당연히 이제 원래 녹내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섬유주 기능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좀 더 취약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나온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고도근시죠. 네. 그래서 근시 있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보다 스테로이드를 똑같이 용량을 쓰더라도 안압이 오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근시에서 위험 요인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고도 근시인 분들이나 근시가 어느 중등도 이상인 분들은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네. 젊은 나이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근시인 경우에는 또 젊은 나이에 녹내장이 또 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약간 위험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근시인데 라식 수술을 했어요. 라식 수술하거나 라섹 수술하거나 어쨌든 그런 각막을 깎아서 하는 굴절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 반응을 잘 컨트롤해야 이제 수술 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보통은 한 달 전후로 최소 아니면 이제 라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일까지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 스테로이드를 이제 쭉 내가 안 써본 여지껏은 내가 이 약을 써볼 일이 없으니까 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수술 후에 그 약을 좀 어느 정도 정기 기간 쭉 쓰게 되면 네. 안압이 오르는 분들이 특히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더 일반 인구에 비해서는 안압이 많이 오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제 수술 후에 약을 쓰면서 안압이 올랐는데 모르는 지내게 되면은 이제 손상이 많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시가 있는 분이 라섹 수술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수술을 하되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안압 체크를 정기적으로 해서 내가 이런 스테로이드 녹내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녹내장 수술도 하시면서 라식 수술도 하시잖아요. 네. 되게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한테 그만큼 이제 고도 근시가 있으면서 녹내장도 있으면서 뭔가 시력 교정 수술을 고민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예, 아무래도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고민이 되는 경우에 이제 원장님들이 오히려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사실 안압이 실제 내가 원래 녹내장 환자였다. 그러면 이제 안압이 실제 오르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혹시 오르게 되면 이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죠. 네. 네. 다음 사진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내장이 그렇다면 이제 근시안에서 녹내장이 있나 없나 어느 정도 있는가 평가를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녹내장이 잘 생기뿐만 아니라 검사도 쉽지 않다는 이제 그런 맞아요. 어려움이 계속 겹쳐서 나타나게 네. 되는데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근시가 없는 사람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제 망막신경섬유층 사진을 찍으면은 이걸 보려고 하는 건데 위쪽은 정상인 부분이에요. 하얗게 가느다란 신경섬유층들이 잘 보이죠. 근데 아래쪽은 녹내장이 생긴 부분인데 색깔이 이렇게 어둡게 나온 노란 화살표 사이 공간은 망막신경섬유층이 없어서 어둡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근시가 없으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사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있나 그다음에 변화가 있나 없나를 웬만큼은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근시가 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시가 심하면 여러 구조물들이 다 틀어지고 얇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봐서는 신경섬유층이 어디가 얼마나 있는지 녹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근시가 심하지 않다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진을 찍어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도구들이 네.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안과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안과의 발전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여기 20년간 너무 답이 나와 있네요. 네, 저는 눈치가 빠른 편이라 이 빛간서 단측 촬영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전공의 할 때 네. 그때만 해도 빛가습 단층 촬영 OCT가 이제 막 처음 나올 때라서 네네. 우리 병원에 OCT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대학병원들이 막 홍보하던 시절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필수 장비가 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OCT라는 게 저희가 이제 녹내장 클리닉 오시면은 거의 루틴으로 하는 검사인데 하는 이유가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서 경계가 얼마나 넓어졌나 그다음에 요 안에 부위의 색깔이 얼마나 진해졌나를 봐야 되는데 참 주관적이죠. 맞아요. 얼마나 색깔이 더 진해졌고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알기가 또 조금 평면 어려웠죠. 사진으로 또 판단해야 맞아요. 네. 그리고 조금만 이제 사진 퀄리티 떨어지면 또 맞아요. 알기 어려웠는데 이걸 OCT를 찍으면은 얘가 이제 각 포인트마다의 두께를 다 측정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재구성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색깔로 친절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장비마다 조금씩 다른데 비슷해요.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면은 보통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얇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RNFL 포토라고 그러죠. 신경 섬유층 사진에서는 어둡게 보이던 부분들이 여기서는 색깔로 파란색으로 나오고 또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이제 장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참고치랑 비교를 해서 더 얇은 자리는 색깔로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보여주니까 훨씬 더 이제 파악하기가 쉽게 된 직관적으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OCT를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CT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도 근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 제가 실제로 봤던 분인데요. 네. 2014년부터 쭉 보고 있었어요. 고도 근시라서 녹내장 위험 요인이 있겠구나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해서 쭉 보고 있었는데 2014년, 2017년 사진을 보면은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어디가 달라졌는지 사진 봐서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여기 파란색 화살표 있는 부분에 약간 빨간 부분 실뭉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시신경 출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신경 출혈이 있다는 거 의미에 대해서는
예전에 했었나요? 그것도? 아니요, 저가 따로 네. 다룬 적은 없는데 예, 이제 시신경 유두 출혈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 자리가 나빠질 수 있겠구나. 의사들은 이제 알람 사인을 켜고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뭔가 이제 출혈이 있다는 거는 그 자리가 얌전하게 있지 않다는 뜻이죠. 뭔가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생긴 거라서 뭔가 이 자리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데도 네. 불구하고 사진을 봐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OCT를 봐야 되는데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빨간 노란색들이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고도근시일 때는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맞아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시신경 유두의 경계를 이때는 여기로 찍었는데 이때는 또 여기로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 자체가 할 때마다 기계가 자동으로 찍는 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판독하는 사람이 그거를 고려해서 봐야 되고 이럴 때는 사실 저는 이제 요 그림을 오히려 선호하는데 보면 약간 파랗게 이렇게 생긴 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잘 보이고 네. 여기도 보면 이제 황반부에 있는 신경절 섬유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옛날 OCT로는 이제 해상력이 떨어져서 못 보다가 최근 이제 스펙트럴 도메인 나오면서 널리 쓰이는 건데 되게 유용해서요. 특히 이제 아주 초기이거나 아주 말기이거나 고도근시일 때 유용한데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쥐파먹은 것처럼 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판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라서 맞아요. 여기 이제 검사 자체가 위해하지는 않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사가 뭐 어떻게 피가 나고 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OCT도 제대로 된 이제 경험이 많은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제대로 판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곧잘 속아서 치료를 안 해도 될 분이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좀 그러니까 판단이 색깔이 빨갛다고 다 이상이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예. 그걸 보여주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 같은 사람의 눈이에요. 그래서 5년 사이 변화를 본 건데 아까 이제 김미준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신경 모양이 변했죠. 원래 이 혈관이 있던 자리가 이렇게 좀 모양이 변해서 주변의 위축도 이렇게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생기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요 주변에 있는 신경 섬유층의 주행 경로도 같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좀 더 요 황반에 가깝게 안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OCT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참고치랑 비교해서는 특히 요 자리, 보통 요 자리랑 그다음에 요 아래 위쪽, 그다음에 코 쪽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보고 녹내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근시가 있으면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좀 이해를 맞아요. 못하셔서 이제 가끔 네. 이렇게 이 당겨지는 힘 때문에 음. 길어질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팔이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당겨지는 것처럼 길어질 때 모양이 네. 바뀐다 이렇게 얘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혈관 주행이 바뀌었다는 게 눈이 길어질 때 이제 신경 모양도 둥그런 형태로 있다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고 경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혈관 모양도 이렇게 둥글게 흘러가다가 당겨지는 식으로 좀 맞아요. 한 자리로 모이거나 좀 다른 자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판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네.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주로 논문 쓰는 분야 중에서 이제 녹내장 수술 결과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OCT 특히 이제 네. 고도근시에서 OCT를 분석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목이 다 에러잖아요. 에러. 원장님 에러 논문은 제가 한 10개 이상 본 것 같아요. 각종 에러가 OCT, 있는데 예, 에러의 전문가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하지만 올바로 판독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이제 막 걱정되잖아요. 아, 뭐 위험하다고 해놓고 검사도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기 쉬운데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검사를 꾸준히 하는 거라서요. 아까 이제 김미준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홍보이사 할 때 만든 포스터인데요. 젊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하면 되는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건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어릴 때 사진을 찍어두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서요. 어릴 때 이제 눈 사진, 그러니까 시신경이나 망막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린이들한테 뭔가 이제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 제가 제일 추천하는 선물이 선물 아니 안과는 안 무섭잖아요. 어린이들 와도 뭐 사진 찍는 거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아니라서 그냥 네. 우리 디카로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요. 맞아요. 눈도 별로 부시지 않고 맞아요. 예, 눈만 잘 뜨면 금방 찍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불편해도 표현을 잘 못해요.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가 하고 이제 지내는 경우도 많아서 네, 맞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만 되면은 사진 찍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사진 잘 찍어두고 그다음에 이제 굴절 검사, 네. 근시 원시나 네. 시력 보고 혹시나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으면은 안압 검사 같은 것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해주실 수 있는 제일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안경 맞추러 오고 내가 안경 써야 되나요 하고 오는 분들 이제 아이들 보면 이제 이런 사진이 하나도 없고 평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꼭 확인을 해봐 드리는 거죠. 네, 맞아요.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원시입니다. 예, 원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시와 약간 반대 개념이죠. 눈에 이 초점이 맞아야 될 위치가 이제 눈보다 조금 더 뒤쪽인 거거든요. 망막보다 더 뒤라는 얘기는 네.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 안쪽 공간이 좀 밀집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이제 꼭 눈 길이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눈의 굴절 이런 이 꺾이는 정도는 각막에 뾰족하냐 얇냐 그다음에 이제 눈에 백내장 통과해야 되는 그 위치에 병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원시 환자들은 다른 구조가 다른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면 눈이 좀 짧은 환자이고 이 짧다는 얘기는 눈 안에 들어 있어야 될 구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구조들이 좀 밀집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구 내에 내용물이 같아야 되는데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제가 비유 드릴 때는 이 평수 30평 안에 있어야 될 게 나는 20평 안에 있어서 막 가구들끼리 부대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눈 안에 공간이 좁으면 이제 우리 방수 유출로라고 하는 전방각의 그 전방각에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또 좁아서 폐쇄각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눈의 각막과 애기동자 사이에 섬유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으로 눈 안에 이제 방수라는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방수가 잘 못 빠져나가면 안압이 오르게 되는데 이제 눈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 앞에 전방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 전방각 근처의 부분이 조금 실제로 아주 좁거나 붙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는 원래는 말랑말랑하고 투명했던 수정체가 점차 혼탁해지고 또 딱딱해지면서 부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부풀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게 이 말랑말랑하면 밀렸을 텐데 딱딱해지면서 눈 안의 공간에 이런 앞쪽에 방수가 쌓였을 때 이 유출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폐쇄각이 좀 생길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시에 의해서 폐쇄각 녹내장 리스크가 좀 더 높고 그 경우에 안압이 오르면서 녹내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각이 생기기 쉬운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이 눈이 작은 경우, 그다음에 원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경 도수나 안경 도수는 알잖아요. 그래서 보고 만약에 내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혹시나 전방각이 좁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미리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폐쇄각 녹내장은 정상안압 녹내장이랑은 달라서 한번 이제 안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중에 처치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서 미리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돋보기 안경이면 혹시나 전방각이 좁지 않은지 꼭 확인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젊었을 때 눈이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나는 네. 안경도 안 쓰고 지내다가 돋보기만 쓴다 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원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옛날에는 다 잘 봤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를 쓴다 하는 분들 중에 정시인 분들도 있지만 원시였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검진을 오히려 안 하고 지냈다가 왜냐면 안경을 쓸 일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나중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령에 이제 백내장이 생기는 연령대에는 특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백내장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눈의 이 전방각은 사실은 그냥 눈으로 봐서 이 전방각의 그 깊이를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눈 안에 360도 범위에서 눈의 전방각이 실제 좁아진 자리가 있는지 좁기만 하고 한 게 아니라 막히기까지 한 자리가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이분이 폐쇄각의 리스크가 꽤 있고 실제 폐쇄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대개 백내장은 점점 진행을 하니까 네. 전방도 점점 좁아지기 마련이라서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갑자기 이제 전방각이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하게 오를 위험이 있다 싶으면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기 노란색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레이저로 여기 홍차에다가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요 안압이 갑자기 오를 위험이 훨씬 줄어들고 이 시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요. 미리 발견만 하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게 폐쇄각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저 시술은 수술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앉아서 이렇게 눈 한 곳을 보고 한 5분 전후로 레이저를 쏘이면 되는 거라서 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레이저로 해결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이제 백내장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내장 자체가 전방을 좁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기본 원리는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는 거라서 원래 있던 백내장에 있는 수정체의 두께가 훨씬 두껍다면은 인공 수정체는 훨씬 얇기 때문에 요 사이 공간이 전방이 훨씬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백내장이 있더라도 전방각이 좁다면은 백내장 수술을 조금 일찍 해주는 게 더 좋아서요.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내장 수술 결정할 때 안 보이는 것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백내장이 내 눈에 어떤 다른 질환을 야기하는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근시와 원시에 잘 생기는 녹내장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근시가 위험 요인인 녹내장은 정상안압 녹내장, 연소성 개방각 녹내장, 스테로이드 녹내장 이렇게 손꼽아 볼 수 있고요. 젊은 근시 환자도 녹내장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렸어요. 그리고 원시가 위험 요인인 녹내장은 이제 폐쇄각 녹내장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요. 이 백내장 생기는 연령대에서는 내가 폐쇄각 위험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안전하고 있다고 하면 예방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시랑 원시에 잘 생기는 녹내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GIFT 중에서 안 다뤘던 부분이 F, 필드, 네네네. 시야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녹내장의 정도를 초기에서부터 말기까지 나눌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녹내장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지 좀 더 살펴보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초기 녹내장이랑 말기 녹내장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서 어떻게 다르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내용과 이 다음 내용까지 받아보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